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서플로 라이트를 활용한 안드로이드 딥러닝의 저자, 정보관리기술사 임태규입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9년간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했고 현재 쿠팡에서 플러터 기반 앱을 개발하고 있는 10년차 모바일 개발자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텐서플로 라이트를 활용하여 딥러닝 모델 기반의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서비스는 대부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데요.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을 이용해 추론 결과를 확인하는데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구조는 기기가 네트워크에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시간 서비스나 개인정보가 중요한 서비스 등에선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기 내에서 추론을 하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 라이트는 모바일 및 IoT 환경에서 텐서플로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텐서플로 라이트를 이용하면 안드로이드, iOS 등 스마트폰과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컴퓨팅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간단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만든 모델을 이용해 원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딥러닝 모델 개발 프로세스와 안드로이드 앱 개발 프로세스로 나뉩니다. 딥러닝 모델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먼저 모델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학습시켜서 학습된 모델을 만듭니다. 이 모델을 텐서플로 라이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TF-라이트 모델로 변환합니다. 이 TF-라이트 모델을 기기에 배포하면 다음은 안드로이드 개발 프로세스로 넘어갑니다. 앱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텐서플로 라이트 모델을 추가하고 이 모델을 활용하는 딥러닝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용자에게 이를 제공합니다. 각 프로세스는 일정 수준 병행해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두 프로세스 중 안드로이드에 대한 소개와 개발 환경 구축을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안드로이드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오늘날 가장 점유율이 높은 모바일 운영체제입니다.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무려 72.83%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딥러닝 모델 기반의 서비스를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배포한다면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72.83%가 여러분의 잠재적인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이 계층을 이루며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는 전원관리와 각종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리눅스 커널이 있고요. 그 위에는 오디오나 블루투스, 카메라나 센서 등의 하드웨어를 추상화하는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네이티브 C++ 라이브러리와 안드로이드 런타임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런타임은 중간 코드인 덱스 파일을 실행하는 가상 머신입니다. 그 위에 있는 자바 API 프레임워크는 앱 개발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자바 기반의 API입니다. 이 책에서 주로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루게 됩니다. 시스템 앱은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전화, 메시지 등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앱입니다. 시스템 앱도 자바 API 프레임워크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만들 앱은 몇몇 시스템 앱과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안드로이드는 흔히 4대 구성 요소라고 불리는 4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 구성 요소를 충분히 이해해야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는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사용자에게 보이는 화면을 담당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할 구성 요소입니다. 액티비티는 on create, on start, on resume, on pause, on stop, on destroy 이렇게 6단계의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 생명주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실습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오래 걸리는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구성 요소입니다. 네트워킹이나 음원 재생, 그리고 대용량 파일 입출력 등의 작업이 서비스를 통해서 처리됩니다. 콘텐츠 프로바이더는 외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다른 앱의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적절히 이용해서 외부 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브로드캐스팅된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입니다. 운영체제에서 발행한 시스템 메시지나 특정 앱에서 발행한 커스텀 메시지 등을 받아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메시지 역할을 하는 인텐트라는 구성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은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부터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설정을 위해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주소로 접속하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가운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용 약관이 나오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서 약관 동의에 체크를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용 설치 파일인 exe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용 파일 말고 다른 옵션으로 설치를 원하시면 다운로드 옵션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전체 바이너리 파일을 압축한 zip 파일, 그리고 맥, 리눅스, 크롬 OS용 설치 파일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설치 파일을 받아뒀습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 압축이 풀리면서 설치가 시작됩니다.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다는 팝업이 나오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신다면 여기 체크를 하시면 되고 필요가 없으시면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설치 경로를 지정하고 다음으로 넥스트를 누르면 시작 메뉴에 아이콘을 추가합니다. 인스톨을 누르면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넥스트를 누르고 피니쉬를 누르면 설치가 끝나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시작됩니다. 맨 처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시작하면 이렇게 기존 설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존 설정이 없다면 Do not import settings를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다음은 오류 정보를 익명화해서 구글에 보내는 정보 수집 동의 팝업입니다. 저는 Don't Send를 클릭하겠습니다. 웰컴 화면에서 넥스트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인스톨 유형 설정에서 기본 설정된 스탠다드 상태로 두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테마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눈이 예민하신 분들은 피로가 덜한 어두운 테마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개발에 필요한 각종 컴포넌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인데요. SDK와 최신 버전의 플랫폼이 체크된 상태로 두고 아래 두 개의 옵션은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만 체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제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을 누르면 지금까지 설정한 내용들이 표시가 되고 피니쉬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피니쉬를 누릅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환경 세팅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텐서플로와 텐서플로 라이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텐서플로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시킬 수 있는 라이브러리이고 텐서플로 라이트는 텐서플로를 이용해 만든 모델을 모바일이나 IoT 기기에 배포하고 추론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텐서플로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컨버터와 인터프리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버터는 텐서플로 모델을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역할을 하고 인터프리터는 변환된 모델을 모바일에서 동작시킵니다. 텐서플로 라이트는 두 가지 기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연산자 제약,
하나는 학습 제약입니다. 연산자 제약은 텐서플로 라이트에서는 텐서플로가 제공하는 모든 연산자를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영역이 텐서플로우가 지원하는 연산자라면 텐서플로 라이트 연산자는 그 중에 일부 연산들만을 지원합니다. 혹시 모델이 필요로 하는 연산자가 텐서플로 라이트가 지원하는 연산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셀렉터를 이용해서 해당 연산자를 지정해서 텐서플로 라이트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습 제약입니다.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추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모바일에서는 추론만 가능하고 학습은 불가능합니다. 즉,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기기에서 활용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텐서플로 로드맵에 기기 내 학습이 들어있는 만큼 조만간 기기에서 학습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텐서플로 라이트 개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파이썬, 텐서플로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은 이미 앞에서 준비를 했으니 파이썬과 텐서플로 라이브러리 설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에는 파이썬 공식 배포판을 설치하는 방법과 아나콘다 배포판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나콘다 배포판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주소에서 아나콘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 한가운데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설치 파일 다운로드가 시작되고요. 윈도우가 아니라 맥 그리고 리눅스용 설치 파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받아둔 파일로 인스톨을 시작하겠습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 웰컴 화면이 나오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라이센스 화면에서도 I agree를 선택하고 다음 인스톨 타입에서도 just me가 선택된 상태로 넥스트를 누릅니다. 설치 경로도 기본 경로에 그대로 설치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추가 옵션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항목인 Add Anaconda to my Path Environment Variable 항목을 선택합니다. 인스톨 마법사는 추천하지 않지만 아나콘다 콘솔 외에 윈도우 기본 커맨드 창에서도 아나콘다를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옵션을 체크하면 아나콘다를 삭제하고 다른 경로에 재설치할 경우에 경로를 찾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고 아나콘다 콘솔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인스톨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설치가 진행되고 설치가 완료되면 넥스트와 피니쉬를 누릅니다. 이것으로 파이썬 설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할 차례인데요. 설치하기에 앞서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이썬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로 주피터 노트북이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 코드를 인터랙티브하게 작성하고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코드는 소스 코드를 전부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여 한 번에 결과를 보는 방식이라면 주피터 노트북은 이렇게 바로바로 코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의 기본 확장자는 py지만 주피터 노트북은 ipynb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 .py와 .ipynb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소에 접속하면 이렇게 각 운영체제별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스톨 파일을 받을 수 있고요. 적절한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받아둔 파일을 실행하여 인스톨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일을 실행하면 라이선스 화면이 먼저 나오는데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기본 경로에 설치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시작 메뉴 파일도 만들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추가 작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작업인 패스의 추가만 체크된 상태로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이제 VS 코드 설치가 완료되었는데요. 종료를 눌러서 VS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웰컴 화면이 먼저 뜹니다. 지금 상태에서 파이썬 코딩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고요. 파이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왼쪽 메뉴 중에 맨 아래 블럭 모양의 아이콘이 플러그인 아이콘입니다. 클릭하고 검색창에 파이썬을 입력합니다. 여기 맨 위에 나오는 파이썬 플러그인의 인스톨을 누릅니다. 인스톨이 완료되면 이렇게 디저블과 언인스톨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주피터 노트북 플러그인도 설치했어야 하는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 플러그인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다음은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가 없는 PC라면 CPU 온리 버전을 설치해서 불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빼고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GPU 통합 버전을 설치할 것입니다. 설치에 앞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기 위한 가상 환경을 먼저 만듭니다. 시작에서 아나콘다 3,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합니다. 그럼 프롬프트 하나가 실행되는데 다음 명령을 통해 가상환경 목록을 확인합니다. 콘다 v list. 처음에는 이렇게 베이스 환경만 있을 거예요. 다음 명령을 통해 새로운 가상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콘다 create n tfe. 여기서 tfe는 가상 환경 이름입니다.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파이썬 버전은 3.8로 생성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패키지들이 같이 생성되고 Y를 눌러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가상환경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tf2라는 가상환경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tf2를 한번 활성화 시켜 볼 텐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콘다 activate 그리고 가상환경 이름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앞에 tf2라고 바뀌면서 tf2가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콘다 env 리스트를 입력하면 이렇게 별표가 베이스에서 tf2로 옮겨온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텐데요. 책에서는 GPU 동작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이해하기 위해 PIP 패키지 관리 툴로 설치하고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로 설치해 줬었는데요. 여기서는 빠른 설치를 위해 콘다의 패키지 관리 툴을 이용해 한 번에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명령을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콘다 install -c 아나콘다 TensorFlow GPU. CPU 온리로 설치하실 분들은 다시 GPU만 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설치 목록이 나오는데 중간에 CUDNN과 CUDA 툴킷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Y를 눌러 설치를 계속합니다. 네, 이것으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 전에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사실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SMI라고 치면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렇게 드라이버 정보가 나오고 가운데 드라이버 버전이 나옵니다. 418 버전 이상이면은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버전을 제대로 확인해 줍니다. 이제 설치가 끝났는데요.
GPU를 올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한번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서 파이썬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쉘이 실행되는데요. 여기서 import tensorflow as df 라고 입력하고 print df. 버전을 입력해서 먼저 TensorFlow 버전을 확인합니다. 2.1 버전이 설치되어 있네요. 이제 tf.config 이렇게 입력해서 사용 가능한 GPU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피지컬 디바이스하고 디바이스의 타입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올바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환경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